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전기채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는 더운 데죠? 그런데 겨울에 한파가 몰아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과 달리 한파가 몰아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이. 그래서 그럴 때 이웃 타운에서, 이웃 도시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돼요. 근데 추위는 다 같이 겪는 거니까 전기료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텍사스에 덴톤이라는 작은 타운이 있어요. 2021년도 한파에 이 도시는 가스 파이프가 얼어붙어가지고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었죠. 이웃 타운으로부터 2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를 사왔어야 돼요. 원래 텍사스는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거든요. 근데 한파가 몰아치니까 에너지를 사오는 거죠. 그 덕택에 이 타운은 1억 4천만 달러의 부채를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전기료 때문에. 그런데 이 덴톤이라는 도시에 유명한 채굴회사가 찾아와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채굴회사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회사입니다. 네. 원래 텍사스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발전소를 더 지어서 평소에 다른 곳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해주면 전기가 필요한 혹한기에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채굴회사가 이 덴톤시에 제안한 겁니다. 처음에 이 도시의 공무원들은 실체도 없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값비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말이 되냐? 게다가 에너지를 쓰면 CO2도 발생하고 환경에도 나쁘잖아.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뭐 반복되는 겨울철 한파 때마다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료가 폭등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니까 도시의 부채는 쌓이고 그래서 이 채굴회사가 빚을 갚아준다니까 이 채굴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텍사스 같은 데가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지으면 어떨까요? 텍사스는 천연가스도 풍부하고요. 태양광도 풍부해요. 에너지 자체는 풍부합니다. 문제는 발전선비를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소 운영이 굉장히 어렵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려고 만들었는데 발전소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요. 발전소를 많이 지어도. 그래서 텍사스가 선택한 해결책은 놀랍게도 비트코인 채굴업자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덴톤시만이 아니라 텍사스 전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텍사스에 전기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전기위원회라는 데서는 채굴업자들에게 싼 전기를 공급해주는 대신에 한파가 몰아치거나 전기를 꼭 사용해야 할 상황이 오면 채굴업자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올해 2월 텍사스에 한파가 몰아쳤고 채굴업자들은 99%의 채굴기를 꺼버렸어요.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채굴기를 껐다는 미담일까요?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평상시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10대씩 때리는 아빠가 있어요. 아들을 10대씩 때리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아이 생일날 한 대밖에 안 때려요. 이런 주정뱅이 아빠가 아이 선물로다가 한 대만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이 주정뱅이 아빠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미담으로 안 느껴지죠? 직관적으로는 이 조롱이 아주 잘 와닿아요. 저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기 산업과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소는요, 지난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채굴에 쓰이는 전기가 무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량과 비슷하다고 발표했어요. 난리가 났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원래 환경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셀럽들이 계속 연달아 나와서 비트코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은 단지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짓이야.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한 주범 중에 하나인데 이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가 나온 얼마 이후에 트윗을 날려요. 비트코인 채굴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때까지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삼는 것을 유보하겠다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런 비난 때문에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마저도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전기 비용은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비용이야.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수세적으로 변명을 해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총이 큰 암호화폐가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주창자들은 저 같은 비트코인 주창자들 비웃어요. 앞으로 너네들도 우리처럼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걸? 예, 비난의 여론이 막 쏟아졌죠.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채굴이 아르헨티나 국민들과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같다고 해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요, 텍사스 주민들하고 비슷해요. 혹한기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같은 계절, 같은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는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어요. 전기, 즉 발전 산업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발전도 일종의 기업이니까 그것이 국유 기업이건 민간 기업이건 일종의 기업이니까 기업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적자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수요 반응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demand response라고 하는데요. 전기 소비는요, 계절적, 시간적 분포가 굉장히 불균질해요. 낮과 밤에 많이 사용합니다. 밤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용 전기를 많이 사용할 거고, 낮에는 공장이 돌아가겠죠. 언제 사용하지 않을까요? 네, 새벽과 아침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계절적으로는 어떨까요? 계절적으로는 봄과 가을에는 적게 쓰고요. 여름과 겨울에는 많이 소비되죠. 발전소가 만약 일반 기업이라면 평균 소비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발전소들이 평균 소비에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크 계절, 피크 타임 때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처럼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전기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선비는 효율보다는 최대 수요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나라나.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략산업을 잘못 구성해서 전기가 부족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전기 저장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전기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전기 축전 기술은요, 지금 현재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런 것보다는 발전 선비를 놀게 놔두거나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그냥 전기를 버리는 편이 훨씬 더 전기를 보관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 산업을, 발전 산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아셨죠? 수요 반응이 문제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거에 쌍벽을 이루는 좋은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개념. 이게 바로 뭐냐면 유연한 소비예요. 플렉서블 디맨드라고도 하고 플렉서블 컨슈머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유연한 소비자가 있어요. 아주 유연한 소비자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 남는 전기는 쓰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전기를 안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발전소 입장에서는 이 유연한 소비자한테 전기를 팔면 돼요. 남는 설비나 남는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너는 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전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소비자가 바로 플렉서블 컨슈머예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는 상상 속의 컨슈머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 플렉서블한가요? 병원 어때요? 병원. 수술하는데 전기가 막 나가. 그럼 많은 위험이 있겠죠.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일반 가정용 전기예요. 그런데 후진국이거나 민도가 낮거나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데서는 가정용 전기를 블랙아웃 시키는 게 가장 플렉서블합니다. 공장보다는 낫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약에 스톱시킨다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도가 올라가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가정용 전기야말로 가장 플렉서블하지가 않죠. 여름에 여러분들 한더위에 에어컨을 끄라고 한다거나 정부가 겨울에 난방을 끄라고 한다거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유연한 소비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아까 나왔던 분인데 네, 일론 머스크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유연한 소비자의 대표 주자가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는 새벽에 충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은 공장이나 사무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새벽에 해놓고 낮에 끌고 나가면 되죠. 비록 만드는 원이 화석연료라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발전 산업과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테슬라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것은 보조금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기차를 사면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왜 줄까요? 어차피 화석연료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기차가 유연한 전기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설비가 놀고 있을 때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기 소비를 이렇게 균질화시킬 수 있겠죠. 비트코인 채굴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완전 유연한 소비입니다. 전기 소비입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이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아무 시간대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지구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전소 옆에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채굴장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채굴은요, 완성품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비트코인을 초보적으로 이해하면 10분마다 채굴되는 거를 딱 나왔을 때 그 채굴된 비트코인을 얻는 것이 채굴 게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딱 못 따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태까지 쓴 전기가 모두 무용지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방식은 어떤 생산자도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기계들이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십 개가 모여서 혹은 수백 개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채굴풀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만한 공장도 채굴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값을 보내고 그거에 비례해서 받아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유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만 채굴기를 켜고 아주 적은 양의 해시값을 보내도 그만큼 아주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받아요. 그래서 짬짬이 전기가 남는다. 10분마다 켰다 한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안 만들어도 되고, 뭐 5분 남으면 5분 동안 돌리고 10분 남으면 10분 동안 돌리고 하루가 남으면 하루 동안 돌릴 수 있는 거, 이런 유연한 소비가 어디 있겠어요. 비트코인 채굴이 이렇게 유연합니다. 여러분, 석유를 시추하기 전에 가스층이 있잖아요. 가스를 뽑아 올려요. 그것을 물론 액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쓴 에너지원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싸요. 그리고 화석연료가 많이 묻혀 있는 곳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도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석유 유정에서 이렇게 봉에다가 가스를 태워오죠. 그 불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스 플레어라고 합니다. 가스 플레어는 그래서 유정의 상징이죠. 요새는 유정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환경, 화석연료, 환경, 지구온난화의 상징이 됐죠.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어요. 네, 가스 플레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를 고민했어요. 이 두 청년이. 그러다가 이 청년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채굴기를 차에 싣고 유정을 가서 그 가스 플레어로 태워버릴 가스 우리 주세요 해서 그 가스로다가 채굴기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환경도 덜 오염되고 그 태워버릴 거니까 그걸로 비트코인을 채굴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번 돈이 400만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이 청년들한테 힌트를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과 카나다의 유력한 유정업체들이 가스 플레어로 태워버릴 가스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2025년까지 가스 플레어 제로를 선언했어요. 네,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는 거죠. 전기 산업의 수요 대응 능력과 채굴 산업의 전기 소비 유연성을 고려해 보면 지금 텍사스에서 이루어진 협력은 평상시에 술 먹고 들어와서 아들을 많이 때리다가 생일날 덜 때린 그런 아빠의 모델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전기가 남을 때는 그 전기로 돈을 만들어주고 전기가 필요할 때는 그 돈으로 다시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더 가까운 모형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인류는 친환경적으로 발전 시설을 바꿔야 되잖아요. 화석연료가 아니라. 그런데 친환경적인 발전이야말로 비트코인 채굴이 꼭 필요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적인 발전 어떤 게 생각납니까? 풍력, 태양광 이런 거 생각나죠? 풍력이나 태양광은요, 화석 발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장소나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죠. 이런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들일수록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돼요. 그래서 적자를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재생 에너지를 가기 전까지 이 친환경 에너지를 진짜로 다 쓰기 전까지 아주 가파른 협곡을 지날 때 비트코인은 아주 좋은 지팡이가 되어주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전기를 쓰는 것을 봐달라가 아니라요. 저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더라도 비트코인 현상 자체가 전기 산업에게는 지금 현재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